자, 상속세 얘기까지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이제 상속세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나서 뭐 국민의힘 그리고 이재명 대표 모두 반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은 배우자 상속세 폐지는 서로가 동의가 된 것 같아요. 자, 상속세에 대한 얘기도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건 우리가 또 김경률 회계사가 잘 알고 있어가지고. 저는 걱정되는 게 오늘 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다음에 혹시라도 나왔을 때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진대. 근데 요즘에 네. 우리나라의 전국에 음.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네. 네, 무궁무진합니다. 네. 잠시만요. 저기 50억 분 얘기가 나오길래. 네, 50억? 어떤? 삼성 수사하면서. 자, 백한송님, 제가 요걸 아니, 돈 읽을게요. 50억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백한송님이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이런- 어떻게 알았지? 50억 자, 한 대표는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거예요. 네. 한동훈 대표가 김경률 회계사랑 삼성 수사하면서 돈 50억 받았다는 두 사람이? 얘기를 그구들 사이에 소문이 있다? 야, 이거 가짜 뉴스 같은데? 이거 맞아요? 이런 얘기가 진짜였으면 너무 좋겠어요. 진짜. 아니 근데 야, 이럴 저런 가능성은 얘기를 해요? 있겠다. 한동훈 대표께서 받고 저한테 안 줘.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야, 저런 여러분, 얘기를 해요? 제가 한동훈 대표를 알게 된 게 만난 건 정말 1년 반? 1년 반? 그러니까 비대위원 되기 전에 한 번인가 그거 만났었고 그래요? 그리고 문자를 처음 한 게 언제냐면 문자를 제가 다 밝힐게요. 모 신문 기자가 어느 날 두 번째 자천되는 날 한동훈 대표가 두 번째 자천되는 날 문자 왔어요. 저한테 기자가. 네. 뭐라고 왔냐면 네. 아니, 나쁜 놈인데 한동훈 검사장 전화번호 드릴까요? 이거예요.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문자에서 조금 동병상련 해봐라. 그때가 이제 어느 때냐면 여러분 한동훈 대표가 두 번째 자천됐을 때니까 아마 추미애였겠죠. 어마어마하게 공격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조국 사태다 뭐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공격 당하고 하니까 네. 조금 동병상련하니까 문자 한번 주고받아봐라 하는 식으로 이제 한동훈 검사장 전화번호 줄까요? 뭐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줘봐라 해가지고 그때 참 문자했어요. 뭐라고 문자했냐면 네. 아마 그런 거였겠죠. 저 김경률인데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때 그러면서 처음으로 커뮤니케이션 한 거고. 그러니까 서로 위로의 마음을 그냥 주고받은 정도. 네. 네. 저 이야기 제가 알기로 많이 오고 가고 한 걸로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극우 쪽에서 저는 뭐 소스가 어디라는 것도 충분히 짐작하고 누구라는 것도 대충은 알기도 하고 하는데 뭐 그래요? 여러분 50억 줬으면 좋겠고 사실이라면 제발 좀 한동훈 대표가 절반 말고 2억만이라도 저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50억 중에서. 아이고, 그냥 여러분들 요 대답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냥 진짜면 좋겠다. 네. 웃어 넘기겠습니다. 네. 아이고 참나.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상속세 얘기를 해보면요. 네. 이것도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한번은 흔히 지금 논쟁의 포인트가 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그러니까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었으니까 조국 사태 이전 아마 대략 2017년 안팎일 겁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 네. 민주당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연락 많이 하거든요. 뭐 참여연대하고도 연락이 와서 이 비공개 토론회 그러니까 좀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 높은 뭐 그런 게 아니라 비공개 토론회 한번 하자. 무슨 말씀이냐? 국회에 와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데 그때 뭐였었냐면 민주당 국회의원들 몇몇 분, 네. 다 이름도 다 기억합니다. 네. 그분들하고 시민사회 몇 명, 그리고 중소기업 운영자분들 이렇게 와서 요지는 그거였어요. 요지는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민주당에서 연락이 와서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되겠다. 인하할 테니까 조금 참여연대에서 억셉트 해달라. 받아들여달라. 네. 일종의 그러면 상속세 인하한다고 하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시민단체에서 가장 극렬하게 뭐 이런 말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참여연대가 그래도 뭐 대표성을 조금은 지니고 있으니까 네. 여기만 막으면 된다 해가지고 갔어요. 당연히 에이씨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래서 제가 이 지점에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민주당의 경제통의 관점에서 민주당의 속내는 상속세는
인하하는 거다. 국민의힘과 다를 수가 없다. 저는 이건 제가 확언할게요. 그러니까 상속세에 관한 어떤 본질적인 입장, 본래적인 입장은 상속세를 인하한다, 아주 극적으로 인하한다는 입장일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건 장담할게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때 제가 조금 얄궂지만 중소기업 대표분이 나와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내가 지금 상속을 하면 본인께서 지금 살아계시지만 상속을 하게 되면 50%의 세율 그리고 이 주식에 대해서는 20% 할증이 되거든요. 50%, 20% 할증이니까 60% 세금 내고 나면 나는 빈털터리가 되고 세금 내고 나면 어떻게 상속이란 행위 자체를 할 수 없다. 따라서 낮춰달라. 참고로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계열은 없었습니다. 여당으로서 민주당 그리고 중소기업 대표 몇몇 분들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 저 포함해서 다른 분이 이렇게 갔었고 제가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그분이 막 발표하시는 순간 앞에 마포구 당협위원장 혹은 뉴스엔진 대표 이렇게 써져 있길래 그분 공시를 막 이렇게 찾았어요. 공시 그분 네. 회사 공시가 금감원에 다 공시되니까 네. 그때 이제 제가 참 못됐는데 뭘 얘기했냐면 이미 우리 대표님 뉴스엔 뭐 A라는 기업의 대표님 네. 다 증여가 끝났다 이미. 여기 공시 보면 사장님 지분이 예를 들어 30% 그리고 따님 얼마 또 아드님 얼마 그리고 아드님이 바깥에 다른 회사 만들었고 또 그거로 다 했고 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꼭 들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건 뭐 쉽게 들을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제조업으로서 혹은 도매업으로서 중소기업을 가지고 계시다라면 네.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면 상속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안 하셔도 돼요. 사실상 우리나라 상속세법이 제가 좀 거칠게 오늘 계속 거칠게 말씀드리는데 너덜너덜해졌어요. 좋게 학문적으로 말하면 형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길게 괜찮습니다. 너무 저만 얘기하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현대기아차가 글로비스라는 기업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2세 정의선 씨에게 증여가 되었는지 처음에는 제가 금액 미미하게 아주 세세하게는 좀 틀릴 수 있는데 정의선 씨가 글로비스라는 기업을 5천만 원 자본금으로 만들었어요. 5천만 원 자본금. 그리고 그 다음부터 현대기아차의 일감을 계속 몰아줬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현대기아차 일감을 몰아주면서 5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아마 현대글로비스 지금 수백억, 수천억의 기업 가치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그렇게 했어요. 끝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다 아니면 정부기관이 보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했어요. 네, 네. 이러면 안 된다. 뭐 이러저러 해서 짧게 갈게요. 그런데 법조문을 보면 어떤 조문이 있냐면 중소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중소기업은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좀 기분 나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한 선배님이 제 아버님이시고 제가 아들이면은 네. 200억의 재산이 있다. 그러면 경유라 너 가서 주식회사 하나 만들어라. 요즘은 여러분 5천만 원 제한도 없어서 100만 원, 10만 원도 됩니다. 회사 하나 만든 다음에 일감을 예를 들어 우리 함 대표님이 쭉 어디 뭐 현대기아차의 1차 밴도로 일감을 받는다면은 요렇게 간다든가 아니면 일감 받은 걸 요렇게 그대로 내려주는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익이 연간 뭐 100억 나는 회사라면 기억률이한테 99억 이렇게 해서 요즘 해요. 다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요즘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와서 이거 기사 잘 썼다 했는데 여기 나올 겸도 준비하려고 기사 찾아봤더니 그게 상당히 많이 그 재생산이 됐더라고요. 많은 기사들이 뭐냐면 여러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교회에 다니시다 보면 이렇게 일산 쪽 나가다 보면 저기 파주 쪽 가다 보면 혹시 시흥 쪽 조금 한가한 데 보면은 빵집 크게 만들어졌어요. 빵집. 맞아, 네. 맞아. 이게 보면. 지금 그거예요. 이게 상속. 뭐냐면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해서 뭐 권순 모 변호사처럼 막 어디에서 50억도 받고 뭐도 받고 해서 50억 그분은 50 뭐 의심이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네. 그분 권모 변호사님께 뭐 이름 안 얘기했으니까. 네. 네. 이렇게 100억 정도 모았어. 근데 아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게 있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제조업을 하든지 도매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변호사인데 넘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변호사 시험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네. 그러면 제 이름으로 빵집을 만드는 거예요. 빵 제조 공장을. 그러니까 이게 말이 빵 공장이지 빵집이지 말이 카페이지 부동산인 거죠. 땅값. 그러네요. 네. 아들은 거기 가서 뭐 1년에 까먹든 돈을 까먹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다만 이걸 매개로 해서 이걸 수단으로 해서 경기도 시흥에 있는 땅 100억을 무사히 가업상속이란 의미로 뜻으로 네.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네. 이미 상속세는 상당히 형해화됐다. 나쁘게 말하면 너덜너덜했고 민주당의 속내는 분명히 단언컨대 상속세율 인하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전 그래요. OECD 여러 나라와 비교해 봐서도 그리고 국가 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도 그리고 한번 모든 것을 딱 가로막힌 채로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요즘 여러분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잖아요. 자본이 우리나라에서 옛날처럼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싱가포르로 가는데 제약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우리 함선배라는 분이 내일 당장 싱가포르로 이민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자본의 이동이 자유롭고 심지어는 인적인 뭐랄까요? 그 국적조차도 옮길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기 위해선 자본을 묶어두기 위해선 인적 자원을 묶어두기 위해서는 상속세는 인하하는 게 맞다. 인하하는 게 맞다. 그래서 군소리 하지 말고 깔끔하게 인하하자. 군소리 하지 말고 네. 깔끔하게 인하하자. 사실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상속세에 대해서 말하는 말 다 지금 이건 제가 진심을 믿고 싶은데 네. 잘 모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다기보다는 몰라서 엉뚱한 얘기 찌락찌락 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하는 말 좀 듣지 마시고 이건 다만 거짓말은 아니고 몰라서 이것도 모자라서. 네, 모자라서 하는 조금 소리니까 모자라서. 귀담아 듣지 마시고 민주당의 속내도 98% 확신하는데 이 상속세율 인하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맞다. 상속세율 인하가. 그리고 30년 지금 넘게 계속해서 이제 이게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미국도 그렇고 이제 경제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방식으로 나라가 바뀌어야 된다. 네, 네. 이러려면은 거기에 좀 걸림돌이 되는 뭐 법인세 문제나 상속세 문제를 국제적인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줘야 돼요, 지금. 네,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법인세 인하하는데 지금 시동을 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래요. 이것이 미치는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게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우리 이제 동네에서 보면은 이제 옛날에 좌파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반기업적인 정서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괴롭히고 규제를 가야겠다라고 하다가 네. 단체장이 되면 다 바뀌더라고요. 다 그 바뀌어요. 포인트가 단체장이 되면 바뀐다. 네, 그래요. 왜냐하면 기업을 자꾸 유치해야 되고 뭔가 혜택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는데 그러면 그럼 자기 지역이나 자기 관련된 분야 말고 나라 전체를 그렇게 바꾸면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는 꼭 다른 얘기를 해요. 네. 법인세는 계속 그 기업을 뭐 혼내주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그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있는 놈들 뺏어야 된다고 계속 그러고 억강부약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사람들은 마치 로빈후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자기가 책임지는 자리가 꼭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갈수록 트럼프 시대에 우리가 그런 문제도 있고 지난번에도 와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동남아시아나 인도나 이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매력적인 나라로 되려면 네. 그런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는데 상속세나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회계사님께서 베이커리 얘기하실 때 굉장히 끄덕끄덕 하시는데 혹시 베이커리를 하나 열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뭔가 저는 좀 이렇게 깨달음의 얼굴로 끄덕끄덕 하셨는데. 아니 기사를 봐서 그렇고요. 근데 저는 뭐 재산을 모으질 못해가지고 재산과는 완전히 거리가 있어요. 예. 저도 뭐 재산은 없습니다. 네. 재산이 뭐 저죠 뭐.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재산이죠, 뭐. 아, 그러니까 저는 뭐 저기 그 후보자 보면은 재산 신고 돼 있는 거 보면 제가 꼴찌일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요? 예? 왜요? 저는 굉장히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우, 정말 멋있다. 네. 사회적 자본이 많다. 그래서 저는 굶어 죽게 사람들이 안 만들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혜택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긍정적인 생각도 예, 하시고. 많이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아왔고 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네. 그래요. 멋있다. 그래요? 요런 포인트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우리 회계사님도 50억을 안 받았기 때문에 재산이 50억은 아니다. 네. 그렇죠? 좋습니다. 저는 네. 원룸에 살아요라는 글도 주시고, 저도 조그만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게 다 우리 세상 사는 얘기죠. 네.